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2000cc 150마력, 최대 토크는 34.7kgm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 출력이라든가 최대 토크라든가 이런 수치들이 2000cc 디젤 엔진 치고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요. 지금은 2000cc 디젤 엔진 치고는 무난한 성능을 내는 그런 정도의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주로 쓰고 있는 DSG 그리고 디젤 엔진의 결합이 이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운 쪽으로 조율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약간 좀 가속이 더디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이전에 DSG와 결합된 디젤 엔진차에서 종종 느낄 수 있었던 약간 거친 느낌들은 많이 좀 사라졌고요. 하지만은 요즘처럼 좀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조금 작동이 중단되기는 하지만 스톱 스타트 기능이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는 엔진이 정지해 있다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다시 밟았을 때 다시 시동이 걸리고 거기에서 가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약간 좀 더디게 진행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디젤 엔진 특유의 시동 걸릴 때 엔진의 진동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오토 홀드 기능까지 합세를 한다고 하면은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드는 느낌은 약간 좀 반응이 더디다. 그래서 액셀러레이터를 조금 더 밟게 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가속감 자체도 무난한 편입니다. 시원시원하게 가속한다기보다는 느긋하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기어비도 상당히 연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80km 정도 달리고 있을 때 엔진 회전수는 약 1200rpm, 1200rpm 약간 못 미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DSG 최고 단수인 7단에 넣은 상태로 시속 100km 주행할 때 엔진 회전수는 1500rpm을 살짝 밑도는 수준입니다. 드라이빙 모드 설정은 기어 레버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물리적으로 조절을 하거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터치로 접근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상태는 노멀이고요. 좀 더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코 모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가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주행 관련 특성을 개별 조절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 모드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형 모델에 많이 쓰는 컴바이너 타입을 쓰고 있고요. 중요한 정보들만 표시가 됩니다. 속도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 설정 상태,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턴 바이 턴 안내 표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됩니다. 시승하고 있는 차는 아래급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위급 모델인 프레스티지 트림에 들어가는 대형 풀 LCD 스크린 대신에 두 개의 아날로그 계기 사이에 작은 다기능 정보창이 들어있는 그런 계기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의 다기능 스크린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대형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해상도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글 글꼴이 약간 좀 투박해 보이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대부분의 글씨는 고딕체로 되어 있는데 계기판에 있는 다기능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작은 글씨들 같은 경우에는 명조체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대신에 영어나 숫자 같은 것들은 좀 같은 글꼴로 통일되어 있고 비교적 보기 좋은 글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글화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실내는 전반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정속 주행할 때는 엔진 회전수가 낮은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그런 조용하다는 특성이 뚜렷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바람 가르는 소리도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막 거슬릴 정도로 심하게 들리지는 않고요. 특히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방음 처리를 비교적 잘한 느낌입니다. ADAS 기능은 아래급 모델인 프리미엄이나 윗급 모델인 프레스티지 모두 같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고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인 레인 어시스트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인 레인 어시스트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에 해당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함께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로 바깥쪽으로 벗어나기 전에 안쪽으로 바로 잡아주는 스티어링 어시스트 개입이 이루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좀 비틀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는 다루기에 좋은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아주 무겁지도 않고 가속감도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고요. 액셀러레이터 조작에 적당히 잘 반응을 합니다. 브레이크도 비교적 깔끔하게 작동을 하고요. 승차감도 약간 좀 너그러운 편인데요.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적당히 무게감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각은 편안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안한 느낌은 거의 시내 주행 때에 좀 더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약간 높은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반응이 약간 좀 헐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코너를 돌 때 조금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하체는 비교적 노면을 잘 붙들고 돌아가지만은 아무래도 너비가 어느 정도 넓어졌다고는 해도 차체가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롤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티어링을 좀 부드러운 쪽에 가깝게 세팅을 하면서 약간 좀 반응이 좀 무디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전 세대 티구안만 해도 스티어링 감각 그리고 또 코너링 할 때 차체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약간은 좀 짱짱하게 느껴졌던 그런 특성들이 있었는데 이번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경험을 했지만은 그런 특성들이 약간 좀 부드러운 쪽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지만은 스티어링 감각에서의 탄탄한 느낌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쉽게 느껴지고요. 고속도로 주행 때에는 스티어링 어시스트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운전자에게 긴장감을 더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운전하기 편한 차, 다루기 편한 차 그런 쪽으로 개념을 맞춰 놓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소비자들, 일반적인 운전자들의 성향에 맞춰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너그러운 그런 특성을 갖도록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 티구안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롱런하면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모난 곳 없이 두루두루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루기 편하고 쓰기 좋은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세대 티구안은 그런 특성에서 조금 더 너그러움과 여유,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조금 더 부각시킨 그런 성격의 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덩치가 커지면서 좋아진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조금 더 한 급 위의 차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성의 변화이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성격의 차들을 고르는 분들한테는 골고루 좀 더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너무 무난한 차가 되지 않았나 또는 너무 재미가 없는 차가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들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별개로 전반적인 상품성 면에 있어서는 어떤 보편적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요소들을 고루고루 잘 갖추려는 어떤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의 결과로 만들어진 차가 이번 세대 티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티구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온 지가 벌써 4년 정도 2015년 말에 발표를 하고 2016년 초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이미 한 4년 가까이 된 그런 모델이 됐는데요. 국내 시장에 늦게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접한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특성 때문에 약간 새 차의 느낌을 강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도 이미 다른 모델들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다만 이 차급에 마땅한 경쟁자를 꼽을 수 있는 이 가격대, 이 상품성을 갖춘 차들이 흔치가 않다라는 점이 또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도 티구안을 선택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대중차 브랜드들에 비하면 약간 좀 프리미엄 성격을 목표로 포지셔닝을 했던 그런 폭스바겐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폭스바겐은 대중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넓은 소비자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차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티구안 여러 가지 발전이 된 그런 특성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대중적 모델이라는 그런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